극심한 전세 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오늘 관련 대책을 발표했죠. 오늘 공개된 전세 대책, 자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전세 대책이 실제로 수급 안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전세난이 막의 어떤 효과를 거두기보다 좀 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부 완충작용은 있을 거로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번 대책이 일종의 이제 전세난을 진정시키기 위한 한시적이고 어떤 비상대책 성격이 강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어, 그 수도권에서 이제 30만 아파트 공급 계획이 있는데 이 아파트 공급이 이제 입주하는 게 2023년인데요. 그 이전에 이제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아, 다세대 다가구나 빈집으로 남아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이제 공급을 하겠다. 예, 예. 그리고 지금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데 유독 전세만 모자라니까 공공이 직접 나서서 전세를 공급하겠다 이런 뜻을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 대책이 있습니다만 오늘 빈 상가, 호텔, 숙박시설까지 활용해서 이제 전세난을 좀 해결하겠다 이렇게 정부 대책이 나왔는데 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물량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부분적인 효과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원래 이제 그 상가나 사무실은 업무용으로 쓰는 건데 이걸 주거 용도로 바꾸면은 기존 용도에 비해서 늘어나는 효과, 순정 효과가 큰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제 호텔 같은 숙박시설 같은 경우가 뭐 주변 여건이 좀 안 좋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 주차 여건은 다세대 다가구보다는 좀 낫습니다. 그리고 세입자 명도 문제에 따른 지연 문제가 좀 적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가 건물이나 이런 오피스 같은 경우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세입자한테 10년 보장을 이렇게 해줘야 되니까 명도가 쉽지 않아요. 예, 그런데 예, 호텔은 비교적 이거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주택을 공급하는 효과는 있는 것 같고요. 예, 예. 주로 3, 4인 가구가 살기보다는 1, 2인 가구에 맞춰서 주로 한 100가구에서 한 300가구 정도 소형 아파트라든지 뭐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다만 지금 바닥 난방이 없다. 너무 어둡다. 그리고 평면이 좋지 않다. 뭐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이런 지적들이 많잖아요. 예, 예. 그래서 주거 편의성을 좀 더 도모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임대료도 좀 더 낮춰야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요, 정부가 지금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이 부산시 해운대구와 경기 김포시 등 7곳을 조금 전에 조정 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게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일단은 가수요가 조금 줄어드는 효과는 있을 거고요. 뭐 진정 효과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지금 시중에 워낙 그 돈이 많이 예, 풀렸잖아요. 예. 그래서 그 추이를 좀 지켜 봐야 되는데 다만 실수요자 입장에서 보면은 투기 과열 지구보다 조정 대상 지역이 훨씬 더 강력할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양도세 대부분이 민감한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지역 적용이 바로 조정 대상 지역에서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예.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금액에 관계없이 집을 살 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됩니다. 이 자금 조달 계획서가 그냥 종이 한 장에 뭐 이렇게 여러 근거를 적는 게 아니라 실제 정빙 자료를 함께 제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네네. 임대택자들도 이제 갈아타기를 할 때도 대출을 받으면은 집을 산 뒤에 6개월 안에 전입을 해야 되고요. 기존 네. 주택도 6개월 안에 팔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좀 단단히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은 다소 안정을 찾을 것으로 기대는 되는데요. 과거에 보통 이런 정책이 나오면 주변 집값이 오르는 풍선 효과가 있었잖아요. 이번에도 혹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고 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중에 지금 부동자금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예, 그래서 예. 사실상 이제 그러면은 전국을 다 규제 지역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실수요자들이 예. 피해니까 그러면은
언제든지 이게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예. 풍선 효과가 나타나면은 불안해지면은 조기 어떤 대응하는 말하자면은 시장에 일어나는 현상과 정책 간의 간격 말하자면은 시차를 좀 최소화하는 게 주택 안정에 굉장히 바람직한 방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끝으로 지금 전국 아파트 값이요. 통계 작성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로 뛰었습니다. 이게 뭐 최근 전세난이 상승폭을 키웠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집값이 언제쯤 이게 잡힐 수 있을까요? 이거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예,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매매 가격 상승은 전세난 여파 성격이 강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로 집값이 비싸지 않는 말하자면 중저가 지역이나 외곽 지역에서 매매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 것은 이를 이제 입증을 한다고 보면 예, 되는데, 예. 그러니까 전세 매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전세 매물을 찾아도 매매 가격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예. 그러면 아예 집을 사버리자 이런 수요, 말하자면은 전세난 회피 수요가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예. 그래서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전세값도 오르지. 예. 그렇다고 내 집 마련도 더 길어지지. 그러다 보니까 이중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 예. 좀 더 집값이 안정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각도의 어떤 그런 대책들도 추가적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갑 위원님, 저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그 집이 없는 분들이 지금 그러면 집을 사야 되느냐, 아니면 내년 뭐 말까지 기다려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십니까? 중저가 주택은 저는 뭐 지금 사도 뭐 크게 뭐 문제될 건 없다고 보고요. 다만 예. 초고가 주택은 지금 세금이나 대출 규제가 워낙 심해서요. 네네. 앞으로 뭐 계속 좀 오르기는 힘든 구조인데, 그래서 예. 주로 뭐 중저가 중심으로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고요. 예. 다만 최근에 단기간에 급등한 지역들이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무리 중저가라 하더라도 이런 단기간에 많이 오른 것은 좀 버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과거의 어떤 시세라든지 주변의 어떤 그런 시세 흐름을 같이 보면서 의사결정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국지적으로 우리 동네 사정을 보고 의사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갑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